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8월 11일 밤입니다. 자, 무더위도 이제 수일 내로 이렇게 수그러지고요. 곧 가을로 접어들 것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는요, 다른 거 아니고요. 저도 저희 아이를 이렇게 직접 공부를 가르친 건 아니고요. 감독을 하고 진행 순서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냥 평범한 아이를 그렇게 이끌어주다 보니까 조금씩 욕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사교육 일체 없이요. 마침 2002년도부터 새롭게 이제 새로운 붐이죠. 학습 붐. 인터넷 강좌가 시작되니까 사실 저는 국어나 영어, 수학에 대한 입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은 많이 부족했고요. 획기적인 동영상 강좌가 시작이 되니까 이것도 찬스다 해서 이렇게 아이를 직접 사교육이나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 일체 없이 제가 처음부터 하나까지 직접 감독하고 지휘하고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요. 그 시험을 첫 시험을 치르고 서울대학교 이공계에서는 제일 좋다는 과에 집어넣고 한 달쯤 뒤에 이건 내가 공부하는 아이 지도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우리 수능에 대처하는 방법에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껴가지고요. 엄청난 번뇌와 자괴감까지 들고 그러다가 결국 자퇴시켜가지고 새로운 내가 수능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아이에게 다시 지시를 해서 이제 최고의 의대까지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그 방법을 수많은 남의 집 아이들을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한 17년 정도 지났죠. 물론 내 아이를 지도할 때보다 더 많은 노하우와 비법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 지도하다 이제 그만두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돈 벌고 이런 거는 큰 기대도 못했고요. 그 많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제 강좌를 보시고 하고 유레카를 외치시고 각자의 자녀들 교육에 시행착오를 좀 하지 말았으면. 저도 시행착오를 서울대를 보냈는데도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결국 그 시행착오를 했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부모로서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부모님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마라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좀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요. 서울대 공대 핫한 과에 합격을 시켜 놓고도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대를 못 보낸 그 부모님들은 더 많은 시행착오를 했으리라. 그렇다고 내 아이가 특별하게 머리가 뛰어나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제 방법대로 아이를 할 때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하는 학습 방법이 최적화됐었구나. 그래서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런 아이도 서울대에 보낼 수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커리를 받아서 그런 행복을 누렸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본 이 교육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5형제 중에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요. 큰형서부터 이렇게 대학을 가는 그 시험 치르는 걸 쭉 보고 자라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늘 같은 패턴으로 쭉 여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매번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첫 번째 제가 겪은 충격은요, 1968년도 11월 달에 치른 예비고사라는 제도, 우리 셋째 형한테부터 이렇게 도입이 된 이 예비고사라는 제도가 딱 도입이 됐을 때요, 학교에서 충분히 얘는 서울대감이야 했던 애들이 성대나 한양대나 이렇게 가고요. 그때는 뭐 한 두세 과목만 팠으면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요. 갑자기 예비고사 제도가 도입하면서 전 과목으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많이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대학을 갔어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형님뻘 되시는 분들이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금 개선돼 가지고 이제 학력고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수능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자, 수능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는 무조건 공부만 한다고 했던 애들하고요. 또 사고력이 좀 있는 애들하고 또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두 번째 제가 충격이라고 봐요. 또 많은 아이들의 대학 가는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냥 그대로 이어졌다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 분들이 그 밑으로 갑자기 떨어졌고요. 또 밑에서 실력은 그보다 못했지만은 조금 사고력이 좀 더 있는 분들이 위로 올라가고,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그런 변혁이 있다가요, 쭉 수능 제도가 또 이어져 오다가 또 우리 새로운 또 교육부 장관님께서 아이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고 새로운 패턴이라고 도입한 게 한 가지만 잘해도 원하는 대학을 간다, 이렇게 해서 실지를 했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고 알고 해왔던 애들을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물수능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 그냥 평소와 같은 수능으로 갔을 때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애들이 그 밑단계로 뚝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좀 꼼꼼하고 차분했던 애들은 만점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변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서울대 가신 분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이 무슨 이런 분도 있고요. 지금 제가 이게 3차 큰 교육계 입시 변화인데요. 이 세 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왔어요. 그때는 뭐 어쨌거나 학교도 가고요, 사교육도 하려면 하고 다 했어요. 물론 50 때는 일시적으로 사교육을 못 받았지만요, 공부하는데 지장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랄 때는요, 이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 인격이 형성되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아주 커다란 장애가 왔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에 지금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같은 시간에 하교를 해서 집에 오고 주말에는 나름대로 뭐 다른 공부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이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던 게 방학이 길어져 버렸네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이 길어졌어요.
공부하는 리듬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부모의 관심을 못 받던 아들도 이게 공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끌어올려 줬는데요. 이것이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이 컴퓨터라는 건 공부를 하는데 사용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딴짓을 한다는 얘기죠. 일선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여태까지 처음 겪어보는 거죠.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요. 그런데 아이들은 여기에 적응을 잘해요. 적응을 잘한다는 건 좋은 쪽으로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화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렵죠. 평생 안 해보던 것까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거 무슨 그 TV 앵커도 아니고요. 영상으로 찍는다는 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아마 요즘 선생님들 머리가 많이 하얘질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고요. 서로 이게 온라인 교육을 해도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 얼굴밖에 못 보잖아요. 화면엔 애들이 보는 화면을 못 봐요. 무슨 짓을 해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엎어져 주무세요. 애들이요. 그러면은 몇 번 이렇게 깨우고 뭐 하는 것도요. 현장에서도 그게 힘든데 얼마나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참고 하다 못해 뭐 좀 강하게 얘기하면 또 학부 형님들이 또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치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요. 아이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없어서 안 되죠. 이 스마트폰. 차라리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면 애들끼리 그 스마트폰을 할 일이 없는데요. 우리 반에 내 친구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어쩌다가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또 친구 한 해 보고 또 걔하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또 스마트폰으로 주고받고 이제 그런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교육 환경이 또 조성이 됐어요. 거기까지 좋은데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요, 작년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 옛날 영상 보면 이거 쉽게 안 끝난다 그랬죠. 저는 다행히도 미생물학을 좀 전공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는 빤하거든요. 불 보듯이요. 쉽게 안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어젠가 확진자가 2223명인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작년에 이맘때 상황하고는 또 틀려졌거든요. 이거는 무슨 좀비들 세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세계 3차 대전이 난 것도 아니고 어디 나가면은 꼭 지뢰밭을 걸어서 다니는 것 같고요. 어디 좀비한테 물릴까봐 겁나는 세상 같기도 하고 전부 다 마스크 쓰고요. 누가 이렇게 길에 가도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마 확진자는 더 나올까. 아마 이 확진자 통계를 아마 발표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왔거든요. 어쩌면요. 제가 뭐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교육하는데 제발 이런 시행착오는 하지 마라 하고 제가 아는 정보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요. 직접 오셔서 커리큘럼을 받아가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드리고 열심히 제가 하라는 대로 해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100% 이상 만족하고 뭐 전교 1등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다들 좋아라 하시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제 영상을 일일이 보면서 메모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책으로 만들어 드리면은 제 영상을 더 이해하는데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책 1% 학습 코칭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한 지 열흘 정도 됐어요. 그런데요, 이거 뭐 책 팔아서 큰 돈 안 되거든요. 적자만 안 나면 다행이죠. 저한테 이렇게 코칭을 받는 분들은 책 사셔가지고 전부 다 연락이 오세요. 아, 제가 했던 얘기가 읽는 거하고 또 모든 게 다르더라. 더 명쾌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예측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텍스트를 보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제가 필요해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어디 뭐 입시 설명회 가기도 그렇고요. 또 몇몇 지인들끼리 이렇게 뭐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도 옛날이 돼버렸고요. 저는요, 여태까지 2002년,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 중2 때 내 아이를 학습을 코칭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재까지 오는데까지 지인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괜찮은 정보다 하고 들어놓으면요. 또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 들었네. 이런 결론으로 가요. 그리고 안 가르쳐줘요. 안다고 해도요. 안 가르쳐줍니다. 아마 잘 모르고 가르쳐주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를 가서 잘 갔다 하는 부모님한테 억지로 찾아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지 하기 나름이죠. 뭐 이런 얘기 한다거나 또 장황하게 또 하는 게 우리 애는 무슨 책을 했고 뭐 어떤 강의를 듣고 뭐 들을 때는 그게 야 대단한 거 얻었다 그랬는데요. 이건 내 상황하고 달랐던 거예요. 내 아이 상황하고요. 그 아이 상황하고. 그럼 내 아이에 맞게 처진 게 있으면 바닥보다 다시 찾아 올라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하는 애들 공부하는 방법이나 뭐 교재나 강의나 선생님들이 내 아이를 그렇게 끌어주려고 기대를 하시면 그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에 맞게 해야죠. 그래서 물론 제 영상을 보고도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 또한 이 유튜브를 한 다음에 전에는 제가 이 원주 지역에서만 이렇게 했고요. 그랬지만은 이제 전국적으로 상황을 환히 알게 됐어요.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위기 상황이다. 아마 그때 무슨 한 가지만 잘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때 상황을 무슨 뭐 어떤 분 이름을 따서 뭐 고추장도 잘 안 팔리고 뭐 그랬다고 그러지만은요. 이거는요. 요즘 세대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상황에 닥칠까? 기본적으로 실력은 갖추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쪽 저쪽 뭐 컨설팅 무슨 설명회 이런 데 다니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이거 책 내용.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거 보시고요. 또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아니면 그냥 신의 말씀이다 하고 따라 보세요. 아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 물론 뭐 어느 시인이 뭐 내가 가지 않는 길 이래가지고 시도 있지만요.
제 방법대로 따라 하다가 어떤 성적이 나왔다 이러면 쉽게 말해서 무슨 YS, YK 대학 갔다 이러면 아이씨 저거 따라하지 말고 그냥 사교육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S대는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물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그 정도 갔으니까 다행이다. 아니면 인서울도 채 못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 살아오면서 처해본, 전염병 때문에 처해본 상황도 없었고요. 아마 세계적으로 이걸로 이제 사망자가 아마 어떤 풍문에 듣기로는 뭐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가 아니지만요. 앞으로 이거는 참 큰일입니다. 하나 막아 놓으면 무슨 변이가 또 나오고요. 이 상황에서 내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고 제대로 상황을 극복시켜 주실 분은 부모님들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이거 그렇게 많은 내용 아니에요. 쭉 읽어보시고요. 아, 이게 맞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영상 보고 우리 아이 커리 좀 짜주세요 하고 연락은 오신 분들은 이 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책 사법을 될 걸. 근데요, 그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1대1로 아이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요. 쉽게 말하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지 이게 멋있어지거든요. 제가 껴드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꿰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꿰지만요. 어떻게 해야지 더 빨리 꿰고 더 이쁜 목걸이를 만드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이거는 책에서 다 설명을 못 합니다. 아이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저건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하는 걸 부모님이 아셔야지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어려운 상황을요,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요. 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올라오는 멘트들을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좋은 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올 거예요. 그때 다 웃으면서 세상을 아이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